2022년부터 하이닉스를 사려고 몇 달 동안 계속 타이밍만 재고 있었어요. 오르는 걸 꽤 오래 봤으니까 그 가격에 사는 게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조만간 다시 기회가 있겠지 하고 다음날을 기약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81,000원까지 올랐어요. 한 달 뒤 주가는 뭐 93,000원 됐고 6개월 뒤에는 129,000원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썸네일 보고 내가 틀렸나 생각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겠죠? 5개 얘기할 건데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예금만 하셨던 분들이 재테크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또 저도 교육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봐서 이걸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은 잘 먹고 잘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야자 같은 거 참석 잘하고 이러면은 공부 잘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재테크를 하면서 이런 조금 기초적인 것들이 습관으로 좀 잡혀 있어야지 잘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면 좋은 거는 너무 많죠. 알고리즘 매매 이런 거 하면 좋고 AI가 어떻게 하면 좋고 다 좋은 건 많은데, 그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 책 중에 있는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하나?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재테크 유튜브 보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가 38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좀 봤다, 이 행동 자체가 내가 뭔가 재테크를 잘하고 싶고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나 재테크 아니더라도 진짜 이런 비법을 무료로 풀다니?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 영상에도 가끔 달려요. 근데 이제 댓글에 이렇게 달리면은 또 그 대댓글에 이렇게 달려요. 괜찮음, 어차피 안함, 이런 식으로요. 다 알려줘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소수밖에 없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살 빼는 방법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공식품 안 먹고 운동하고 탄단지 골고루 챙겨 먹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재테크 채널 구독은 하는데 자산은 그대로다, 뭔가 바뀐 게 없다, 지식은 쌓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유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해지실 거예요. 오히려 더 아는 게 많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질 않거든요. 지금 폭락장이 올 거다, 하락장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투자하겠다. 나중에 되면은 하락장이 왔나요? 하락을 또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증식은 정리하자면 아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자동이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을 쪼개놓은 다음에 저축하는 통장, 투자하는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실제로 투자를 주식 투자 엄청 위험한 걸 해라, 저처럼 삼성전자 모으기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채권, 종합채권, 투자 위험 등급이 낮은 상품부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예금이랑 정말 비슷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먼저 자동이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행동으로 일단 옮겨보는 거죠. 두 번째는 소액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돈으로 해보세요. 10,000원, 1,000원 투자를 해보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피드백을 왜 해보라고 하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 그래서 이 지식을 흡수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10분이 지나면 또 까먹고 1시간 지나면 50% 까먹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을 하고 다시 그걸 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 망각곡선이 좀 더 이제 평이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이거예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하면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쌀 때 산다, 쌀 때가 언젠가요? 비싸면 판다, 비싸면 언젠가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도 동시에 이제 사고 파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격은 매수하는 사람들이랑 매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값이죠. 거래가 일어나는.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싸다고 느끼는 구간에는 당연히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비싸다고 느끼는 구간에는 이 회사가 좋은 이유, 이 투자가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이미 주가가 이제 비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남들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평균치보다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뭔가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한다 하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거 좋다, 머니하이가 삼성전자 모은다, 그래서 투자하자, 그럼 이미 뒤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삼성전자 평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저는 5만원대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모으기 시작하면은 5만원대가 아니라 9만원대에 이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수익 구간이 40% 50%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질 텐데 9만원에 사신 분들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음이 아주 아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랑 다른 내 기준점.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 싸다, 그럼 뭐보다 싼 건가요? 이 노트북이 맥북보다 싸다,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마우스는 10,000원짜리인데 이 노트북은 뭐 100만원짜리다, 그래서 비싸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주가 차트, 주가가 뭐 움직이는 거, 금 가격이 오른 거 내린 거 이런 것만 보고 이거는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비싸다, 이거는 뭐 내리고 있으니까 뭐 싸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란 뜻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유튜브를 보고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투자하시면 누군가보다 비싸게 사게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고, 여러분의 기준점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1년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1년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 펀드가 1년 동안 40% 올랐다, 우리나라 주식이 1년 동안 30%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과거 1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기준점을 삼는다고 하면은 1년 수익률보다는 2025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2024년 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금을 가입하려고 그랬어도 뭐 4% 5%짜리 예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엄청 높았다가 점점 떨어져 내려왔어요. 한국은행도 떨어져 내려왔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떨어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년 전, 2년 전에 수익률이 어땠나 보면은 고금리에서 고금리 상태일 때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가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걸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조금 더 참고를 하겠다, 수익률 참고하겠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후반에는 금리가 석유 파동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 높였었고 1980년으로 넘어오면서 금리가 높을 때였다가 꺾여져 내려온 거죠. 그때 당시에 주식 수익률은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금 수익률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채권 수익률 어땠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2025년도 금리가 높았다가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그때 자산 가격들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고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수익률이 아니라 뭐 증권사나 어디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은 1년 수익률로 보여주는 게 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예금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1년 뒤에는 수익률 얼마 줄 겁니다, 예금 금리 얼마입니다, 이렇게 예금식으로 사고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이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수익률 얼마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예금처럼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더 과거 경제 상황이 비슷했을 때 그때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험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들만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지출을 정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간과하더라고요.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 뭐뭐 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부모님들이 뭐 가입해주고 이랬으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내 통장에서 돈 나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내 지출 구조에서 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나간다, 보험료는 얼마나 나간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뭔가 ETF를 투자하든지 펀드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증권사 통해서 뭘 하든지 했을 때도 수수료가 얼마고 이 펀드는 거래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비용들 나가는 것들은 100% 나가는 거잖아, 내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그래서 이런 비용 나가는 게 1% 차이가 난다, 이런 게 뭐 그렇게 큰 거냐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뭐 20년 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리로 굴러갔을 때 엄청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나중에 진짜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비용부터 먼저 막는 게 1번이에요. 특히 안전지향 투자자라고 하시면. 그래서 뭐 오래된 보험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모님이 가입해줬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해지를 하거나 보험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안지향 교육원 홈페이지 보면은 AI 자산관리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하면 되는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려놨으니까 한번 자산관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 영상 따라서 한번 실천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5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좀 주의했으면 하는 습관인데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투자로 예를 들면 2022년부터 하이닉스를 사려고 몇 달 동안 계속 타이밍만 재고 있었어요. 2023년에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당시 주가가 7만원, 7만 3천원 이럴 때였는데 오르는 걸 꽤 오래 봤으니까 그 가격에 사는 게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몇백 원 차인데 7만 2천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조만간 다시 기회가 있겠지 하고 다음날을 기약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8만 1천원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살려고 했던 그 가격에 깃발이 꽂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그 가격이 떠나지 않아서 못 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닉스는 그날 이후로는 8만 1천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달 뒤 주가는 뭐 9만 3천원 됐고 6개월 뒤에는 12만 9천원이 됐어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쭉 올랐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분은 매수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 촬영하고 있는 10월 중순 시점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뭐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뭐 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신중하게 투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작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연연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돼요. 투자할 때는 너무 막 완벽하게 투자하겠다. 나 진짜 저점을 딱 찍겠다 이런 거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금에 가입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금을 가입하려고 쭉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예금 특판 3.5%짜리가 있다, 이거 이상은 더 좋은 게 없다 해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3.6%짜리 나오고 3.7%짜리 나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 자산이 증식하려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투자를 특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뭐 80% 확률로는 좀 더 수익을 얻고 자산 증식이 되겠다, 20% 확률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차라리 확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어요. 확률론적 사고라고. 그래서 시장을 막 예측해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 원칙을 세워두시고 나는 이런 시점에서 모아가겠다, 떨어지면 더 모으니까 좋다 생각을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하기로 하면은 버려야 할 생각들, 조심해야 될 생각들 5가지를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이게 엄청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예금만 하셨다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보통 유튜브에서 저거 좋다고 하니까 사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5가지를 좀 장황하게 얘기해 드려봤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힘들죠.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바꾸는 게 힘든데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작은 거 하나 해보세요. 자동이체 걸어놓는 거, 뭐 적립식 투자하는 거, 예약 걸어놓는 거, 보험도 한번 체크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하나라도 바뀌셨으면은 영상이 값어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자산관리 AI라고 서비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이제 5가지 습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볼 수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자산이 좀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투자를 뭔가 할 때도 여유가 좀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을 봐도 여기 앞에 게 안 돼가지고 투자 금액이 안 늘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만든 거니까 이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뭐 바꿔야 되는지 뭐 개선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부족하면은 이거 하셔라, 이거 부족하면 이 영상 보셔라. 굳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요거는 무료로 열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유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